공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노트 홍 작가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땡스 리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땡큐노트는 관계, 업무, 학습이 다 버무려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학습은 범위가 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땡큐노트 주간 양식에서 집중했던 것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에 조금 집중을 했고요. 나머지 더 광대한 이제 학습에 대한 이제 공부에 대한 것은 학습편을 또 따로 제작을 할 겁니다. 3개 정도로 제작을 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 어쨌든 오늘은 독서에만 집중을 해서 독서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매우 중요하죠. 독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 위해서 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 안에는 저자가 있거든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으시면 제 책에 제가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만나시고 제 책을 읽으시면 책이 되게 빨리 읽히는 경험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빨리 읽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굉장히 독서법에 대한 책들이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물론 그 하나하나의 독서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자료들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어쨌든 독서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독서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는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서를 우선 해야 독서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데 독서법이 나올 리가 없죠. 독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읽히다가 나중엔 빨리 읽혀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빨리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천천히 읽어야 되는 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책을 다 빨리 읽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만남은, 독서가 만남이니까 만남은 좀 천천히 뜸을 들이고 해야 되는 만남이 있는 것이고, 어떤 만남은 잠깐 보고 갈 수 있는 만남도 있는 것이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법칙이나 뭐 그런 뭐 프레임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땡큐노트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다가 만든 장치가 땡스 리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이 이제 땡스 리딩이고, 땡스 리딩은 땡큐노트의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역시 이것도 무슨 기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시면 여기 책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은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양식에는 숫자가 없고 깨끗하죠? 자, 이건 7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 7개의 선분이라는 것은 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주일이 7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내가 운명을 바꾼 노트임을 읽어보겠다. 근데 총 페이지가 210페이지네. 자, 그러면 나누기 7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적죠. 30페이지, 60페이지, 90페이지, 120페이지, 150, 180, 210. 그죠? 나누기 7 하면 30이잖아요. 30, 60, 90, 120, 150, 180, 210.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 월요일은 3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65페이지, 수요일은 88페이지.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죠? 자, 목요일은 110페이지. 늦어지고 있어요. 자, 금요일 날은 161페이지. 예, 조금 더 읽었습니다. 토요일은 192페이지, 일요일은 210페이지.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독서를 하자는 거거든요. 통상 제가 독서를 해보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독서를 한다고 하면 한 3일에서 4일이면 한 권을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시해드린 이 방법은 사실 어떤 뭐 기본적인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선분 7개 중에서 왼쪽에 한 권, 오른쪽에 한 권 이렇게 적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줄에 한 권씩 적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는 거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경우도 봤는데, 그러니까
땡큐노트는 어떤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알려드리나 응용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뭐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것보다는 사람이 다 다르고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땡큐노트는 그래서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생각하기 위한 노트다. 즉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도와주는 노트, 손노트. 그게 바로 땡큐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바빠지고 있고 더 바빠지고 있고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데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고민해서 천천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9강을 끝으로 해서 땡큐노트 기본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땡큐노트의 시작은 이제 꿈과 사명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라이프 플랜, 그다음에 연간 계획, 뭐 분기 계획, 그다음에 월간 계획, 주간 계획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흐름으로 해서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땡큐노트는 사고를 위한 노트다, 생각을 위한 노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중심에 감사를 쓰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값지고 멋지게 살아가자 이런 뜻에서 만든 노트입니다. 즐거우셨죠? 제가 지금 빠뜨린 게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학습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특히 그 월간 계획표 옆에 있는 옵저버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학습에만 특화를 딱 해서 땡큐노트 학습법으로 해가지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영상을 다음 주부터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학습에 대한 거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기본 사용은 여기까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땡큐노트를 사용해서 많은 성과들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